시작할까요? 봅시다. 일단 뭐 송민국이야 워낙 다 뻔한 얘기들 하니까 일단은 감력 을려가 있고, 그러니까 뭐 따로 정해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로 숫자를 하자면 첫 번째가 first고, 두 번째가 second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 나가는 거잖아. 이게 한자식 표현에서는 갑, 을, 병, 성 이런 식으로 세어 나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갑을병정 했을 때는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은 한자식 표현이야. 그러니까 갑녀라고 하면 그냥 첫 번째 나온 사람이야.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 대하를 하는 사람이 을려겠죠. 내일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을려의 사연이야.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내 사연 얘기하고 있으면은 안 물어봤어 이렇게 되잖아. 뭐 안물 뭐 이런 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물어봐 줘야 되는 거야. 일단 뭐 속담으로 하자면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이런 것처럼 누가 먼저 말을 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녀가 먼저 말을 걸어줘. 그래서 주된 화자는 얘지만 보조적인 화자가 얘다. 그래서 보조적 화자 뭐 이런 거를 쓰시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거 굳이 학교 선생님 안 하셨으면 안 해도 돼요. 자,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정치적 목표예요. 그래서 정치적 목표로 첫 번째 3인국을 쓰고 계속해서 송민국을 쓴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래서 치하를 한 거죠. 내가 원래 있던 곳은 한양 권력의 중심 왕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왕에서 밑에서 내가 보자는 신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관료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부와 권력이 집중된 곳이야. 자, 반면에 지금 내가 있는 창평은 왕은 당연히 안 계신 곳이고 저 멀리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왕은 부재의 공간이고, 현재 나는 유배를 와요. 죄를 받고 권력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에서 나는 유배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절을 그리워할 것이고, 그럼 비유를 한 거야. 여길 어디로? 천상계로. 여길 어디로? 지상으로. 두 번째, 그것만으로는 비유가 안 되니까 왕을 남성으로, 신하를 여성으로 세팅해서 표현을 한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임금을 사랑한다, 임금을 그리워한다, 영군지정의 가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런 키워드는 당연히 객관 성질로 나올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목적, 탄핵을 받아서 창평에 낙향이 있고, 그래서 그때 임금님한테 보내는 자신의 생각 했겠죠. 그리고 이 키워드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대로 객관식 선지로 나오거나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위시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화자의 반응을 표현해 보시오, 또는 뭐 영군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표현해 보시오,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런 거죠. 여기서 민의 의미는 뭡니까? 임금입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뭐 뒤쪽에 뭐 당연한 얘기들이고, 이렇게 근데 가로로 넣으라고 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 객관식으로 출제하거나 주관식으로 출제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자, 그리고 중심화자가 있고 보조적 인물이 있고, 뭐 티키타카로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까지도 오케이. 그래서 주고받고 있으니까 대화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천상계 존재들이 있던 거야,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선녀로 세팅을 해놓고 갑녀, 을려의 대화치로 표현한 겁니다. 됐죠? 계속 봅시다. 뭐 다들 알고 있으니까. 제가는 제각시 본득도 하여이고, 근데 내신에서 굳이 대라는 걸 여기서 뭐 구개마가 쓰였냐 안 쓰였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야. 여기서 또 문법 얘기해버리면 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그냥 작품은 물어볼 것 같으니까 문법 우리가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문법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서 본득도 한 것 같다. 천상의 백옥경 어띠야 이별을 했니? 천상의 백옥경이니까 여기는 배경 세팅이 된 거죠. 어디겠어? 한양이었겠죠. 백옥경이라 하면 뭐겠어요? 그러면 아마 뭐 수도 경자니까 아마 한양 또는 궁궐이 있는 곳을 얘기하겠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니? 라고 질문을 했고, 너구나 라고 대답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처음 나왔으니까 갑녀가 되는 거고요. 여기부터는 을려가 되겠죠. 너구나 라고 이제 감탄사, 너구나, 야, 내 사설 들어봐. 그러니까 사설이라는 게 뭐냐면, 사설, 뭐 우리가 신문 사설과 같은 비슷한 단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정 이야기라고 옆에 선생님이 써놓으셨네요. 들어봐. 내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그때는 뭐냐면 face가 아니라 형체, feature 뭐 이런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몸이라고 선생님께서 써놓으시니까 몸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외양을 좀 일컫는 말이 얼굴이었던 거야. 내 거동, 내 행동이 님이 사랑할 만했어. 그때는 님이 나 좋아했거든. 그런데 노구나라고 여기셔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 다른 생각 없이 전혀 없이 그런데 교태를 굴었던지 어떻든지 마음이 변하신 거야. 악화된 거죠. 그러면 임금님의 나에 대한 태도, 님이 남에 대한 태도는 괴다가 넷빛이 달랐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태도 변화가 생겼고 그 태도 변화 때문에 나의 처지 변화가 생긴 거죠. 다시 한번 님의 태도 변화 때문에 나의 처지 변화가 생긴 거고, 자 그럼 이 처지 변화의 원인을 생각해 볼 건데 님의 태도 변화의 원인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는 거죠. 왜?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결국 뭐냐? 내 탓이다. 여기는 자책이라는 표현을 쓰겠네. 자 그럼 내 탓이니까 첫 번째 내 탓이고요. 누구 탓도 아니야. 하늘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야. 옛날 사람들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도 왔다 갔다 하잖아. 내 탓, 사람 탓 아니야. 내 탓이야. 그래야지 임금님이 그나마 그래 니자 알지? 그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조물주 신의 뜻이긴 한 것 같아. 됐습니까? 이 정도면 필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된 것 같긴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바로 하신 것 같은데 역시 출제 포인트는 이거죠. 배경 기억하십시오. 한양 또는 임금이 사는 궁궐이라고 써야 될 것이고 뭐 좀 더 이런 거 가지고 막 지역적으로 내시면 지명을 쓰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명을 쓰라 그래서 한양을 정확히 써줘야 되는 거고 보통은 임금이 사는 궁궐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간적 배경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간적 배경은 뭐라고? 내가 이제 한양에서 지방으로 가는 도중이야.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게 어디예요? 지상계요. 그래서 지상이라는 표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밤이기 때문에 더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시각적으로든 배경적으로든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화자가 중요한 거야. 화자. 그러니까 화자 찾으러 나옵니까? 됐습니까? 그럼 화자는 두 명이야. 그래서 어떻게 두 명이냐? 저기 가는 저각시가 이 작품의 주인공인 을녀입니다. 저기 가는 저 지시어죠. 저각시 너구나 라고 지시한 건 여기서 을녀입니다. 됐죠? 너구나라고 한 이건 뭡니까? 대화를 걸어준 감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칭대명사가 누굴 지칭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역시 인칭대명사 누굴 지칭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요. 근데 보통은 안 틀려요. 하지만 서술형 단골선지입니다.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화체까지 쓰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빵꾸를 뚫고 쓰라고 하시는 경우는 너무 간단한 문제인 거고 이 지시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을 찾아 쓰시고 여기에 쓰인 표현법을 쓰시오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해버려. 그럼 여기 쓰인 표현법은 뭐라고? 대하체인 거예요. 예를 들면 혹은 형식적 특징을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정리하면 위에 나타난 너는 누구를 써라, 너는 누구를 써라 라고 지시대명사에 따라서 인칭대명사에 따라서 그게 누굴 지칭하는지 쓰라고 나올 것이고 거기에 쓰인 표현법, 그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표현법이나 형식 특징을 물을 건데 그럴 때는 대화체라고 여러분이 명시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번 출제 포인트니까 역시 기억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공간적 배경도 특이했고요. 화자도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간적 배경, 임금이 사는 곳 이 세 가지가 내신에선 당연히 출제 포인트니까 출제가 됐을 거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감녀는 어디까지인지 을녀는 어디부터인지 제가 딱 여기서 끊어놨습니다. 기억 잘 하십시오. 여기 어디로 가니 고 너구나 대답 Q&A 구조 이거 당연히 물어본다. 대화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굴었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임금님과 이별이라는 상황이 온 것 같죠. 그럼 이 구조는 당연히 이유겠죠. 자 그럼 그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또는 운명론, 신의 뜻이야. 그게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야. 잘 들어. 자신의 운명으로 돌리는 운명론적 태도. 운명 누가 결정하니? 조물주 신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운명론적 태도를 찾으시오는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자신의 탓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운명 탓과 자신의 탓은 다른 거야 얘들아.
운명은 누구라고? 신의 결정이야. 조물주의 결정이야. 반면에 자신의 탓은 내 탓이에요는 어디야? 어디야? 내 몸에 지은 죄가 내 탓을 하는 곳이야. 그래서 화자 자기 자신 탓을 한다. 내 몸에 지은 죄고요. 운명 탓을 한다. 운명 덕분이다. 조물주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자, 운명이다. 조물주. 자신의 탓이다. 내 몸에 쌓인 죄. 기억하십시오. 차이 아실 거니까. 자, 태도는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 죄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 탓. 두 번째, 조물 탓을 하는 것을 봐서는 운명론. 세 번째, 그러면서도 님에 대한 걱정. 그렇죠? 자, 본사로 갑니다. 그래서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라고 중간에 갑자기 감녀가 끼어들어요. 처음에 나온 감녀가 에이 아니야, 내 생각이 다 있어 라면서 을려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야, 내가 잘 알아. 아이고, 물 같은, 그러니까 연약하신 우리 임금님 얼굴이 편하시질 않아. 춘한, 봐봐, 봄춘자죠. 그 다음에 추위 현자. 그러니까 봄에 막 추울 때 있잖아. 봄에 쌀쌀하면 어떡하실지. 고여름 뭐겠어요? 여름 더위야. 그러니까 얘는 사시사철을 다 걱정하진 않더라도 봄, 여름 다 걱정하는 거죠. 추위, 더위 다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추위야. 추위 여기 써놨잖아. 추는 봄 춘자라고. 고열은 열 더위잖아. 더위. 됐어요? 그래서 계절적인 상황에 대해서 더위야 추위의 상황에 대해서 잘 계시지? 라고 걱정을 한다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가을 추자죠. 가을은 어떨까? 동천, 겨울이죠. 겨울 하늘은 어떨까? 그러게 봄, 여름, 겨울 다 생각하고 있네. 죽조반 뭐도 생각하는 거야? 밥 먹고 다니냐? 식사, 메뉴도 걱정해. 죽조반, 조석, 매와 같이 셋이는가?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디 자시는가? 계속 걱정했다는 거고. 잠깐만, 여기다 문법을 넣으셔버렸네. 이거 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또 문법 내면 너무 출제할 부분이 지저분해지잖아. 일단 필기했으니까 체크를 할 건데, 이 매가 옛날에는 밥의 높임 표현이라서 현대국어라면 진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내는 옛날이고요. 세시는가는 잡수시는 거고요. 됐죠? 자다, 자시다, 높임, 서나온 어미. 근데 이 시를 썼지 주무시다 같은 건 안 썼다라고 필기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밤의는 우리는 보통 간형격 조사였지만 여기서는 부사격 조사애였다고 설명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문법을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일반적인 내신 수업에서는 안 건드려요. 문법이잖아. 그러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이야. 그래서 내면 변별이 커지고, 근데 낼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면 문학이 아니라 문법이잖아. 어쨌든 뭐 여러분이 뭐 당장 내일 시험이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좀 한번 하면 기억은 날 거야. 기억나면 쓰시면 되고, 안 물어보면 안 듣는구나. 됐죠?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가. 그래서 너무 힘 빼는 것도 별로인 것 같고. 자, 이건 핵심이에요.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를 해줘라. 누가? 듣고 있던 감녀가. 아유, 아니야, 다 있어. 나 알아. 을려져. 당연히 대화체에서 누가 얘기하는 건지 구분하고 100%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감녀의 대화문을 찾아 쓰시오.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감녀 을려를 쓰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대사를 찾아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또는 구절을 찾아 쓰라. 시작하는 구절을 쓰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긴 뭐라고? 그렇죠. 이미 건강 걱정한다. 빨간 소리씩 이미 건강 걱정한다. 그 다음 일상에 대한 염려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봐봐. 구절 찾아서 써보시오. 구절을 시작하는 걸 뭐 3음절로 쓰시오. 아니면 뭐 3어절로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그리고 봐봐. 현대어로 쓰라고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쨌든 잘 들어. 외워서 쓰면 힘들어. 좀 틀려도 돼. 틀려도 되니까 너희가 이해한 뜻으로 쓰고요. 이해한 다음에 이해하고 쓰고, 시간 생기면 그때 교정하세요. 이해됐어?
막 외워서 쓰려고 하면 막 이상한 얘기를 써버리더라고 너희가. 이해는 다 했잖아. 뜻은 대강 알고 있으니까 이해해서 쓰고 시간이 남을 때 교정을 해. 공부할 때 마찬가지야. 먼저 이해해서 정리하고 시간이 남을 때 안 보고 쓰는 연습까지. 내일 당장 시험이니까 쉽진 않겠지만 여기까지. 계속 봅시다. 님 다희 소식. 님 계신 곳이래요. 다희는 아무려나 아자하니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까 오늘도 거의다. 오늘도 다 저물었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어. 어디로 갈까? 잡거나 밀거나 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구름은 그러니까 잡거나 밀거니는 이제 나무를 잡거나 뭐 지팡이를 밀거나 했겠죠. 구름은 물론이고 커니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일까? 안개는 무슨 일로 저렇게 지었을까? 자, 그럼 비유라는 거야 이제. 지금 구름과 안개가 나와 님 사이에 단절을 시키는 존재고, 그러니까 간신배들이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적이었다는 거죠. 산천이 어두워. 그럼 1월이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마침 어젠가 그젠가 중립공원을 갔다 왔는데 그 조선 왕이 앉아있던 어전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거기 앉아있는 뒤에 그 그림이 있잖아. 그 달과 해가 있어. 그게 하늘에 떠있는 독보적 존재. 그게 임금. 일가월. 그러니까 여기 1월은 임금이라는 거죠. 지척을 모르는데 천재를 어떻게 해? 내 주변 가까운 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천리 멀리를 보겠어. 차라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는 계속해서 임과 소통해 보려는 건데 일단 보이질 않아. 산에 올라와도.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뭐야? 배로 가본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바람이야 물결이 아주 그냥 배가 나갈 수도 없는 거야. 사공도 없어. 강철 혼자 져가지고 저문에 해를 보면서 우리 임금이 어떡하지? 더욱 아득하대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별표를 뒤지게 쳐놓으셨으니까 4개죠. 자, 그럼 왜 빈 배가 객관적 상관물이냐면 이거야. 배라는 거는 이동수단이지만 여기서 배는 또 어떤 수단이냐면 소통수단이야. 근데 배가 비어있고 배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상황이 내 처지와 같은 거죠. 그러면 배를 배로 본 게 아니라, 배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보고 소통수단을 본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이입을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있거나 배를 통한 소통이나 배를 통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을 본 거야. 그래서 빈 배라고, 비었다라는 말 자체에서 이런 자신의 상황을 집어넣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관물이다라고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감정인지 아닌지도 막 이견은 있거든, 논란은 있고. 근데 여러분 선생님께서 객관이라고 하시는 객상으로만 기억하십시오. 설명해 줬으니까 출제돼도 기억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 가지고 정리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름과 안개는 일단 장애물이고 무엇을 상징하나요? 상징을 물으면은 누구? 간신들, 정적들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천이 어디서 1월 보지 못해. 산천은 뭐라고? 부정적인 존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장애물의 존재죠. 또는 거리가 멀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다? 시대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이거보다 임금님과 같은 존재다. 뭐라고 쓴 거야? 임과 배곡경이요? 일단 이로는 왕을 의미하는데, 왕과 배곡경. 그러니까 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임금님, 배곡경이라는 임금이 계신 수도 서울 한양이죠. 그러니까 혹은 천상계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임금님이시자 천상계 같은 존재다 라고 하셨다는 거야. 임이라고 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뭐 배곡경도 써놨으니까 임과 배곡경을 외워서 쓰세요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임만 써도 충분하거든. 근데 임과 배곡경이라고 써놓으셨니? 너도? 너는 임만 썼어? 너는 왜 배곡경까지 쓴 거야? 선생님이 다르셔? 잠시만 내가 봐봐. 근데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같은 학교인데 쌤이 다르잖아요. 일단 나는 임이에요. 그리고 여기 쌤은 배곡경까지 넣으셨는데 1호를 배곡경이라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1호는 임금의 상징이야. 수도의 상징이 아니야. 서울의 상징이 아니야. 이건 임이라고 임금이라고 하시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그랬다면. 근데 마지막 불안하면 좀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임 쪽인데
필기가 백옥경이라고 돼 있으면 백옥경이라고 필기된 친구는 이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학교 가서. 이건 내가 확인해 줄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는 그리고 임쪽입니다. 왜? 1월은 조선시대 왕을 상징했기 때문에. 수도인 한양이 아니라 궁궐이 아니라. 작가도 얘기했었죠. 소통수단이 뭐야? 배야. 근데 바람 때문에 물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장애물이야. 그럼 뻔하겠죠? 객관식으로 내기 좋은 거 이런 거는. 다음 중 장애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객관식으로 장애물 낼 겁니다. 아니면 주관식으로 나오면 찾아 쓰라고 나올 거야. 그래서 서술형으로 찾아 쓰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이 서술형으로 네 가지 써줘야 되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이런 거 쓰라고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동시에 얘는 화자의 쓸쓸함과 외로움, 인과의 상황에서 나는 부재인 상황, 단절된 상황, 임의 부재, 임의 단절 상황을 표현하는 객관적 상담물이다 라고 선생님께서 써줬으니까 기억하시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학교 선생님께서 감정이입과 감정이입 아닌 걸 구분을 해놓으셨거든요. 그쵸? 그리고 3번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설명 좀 해줘볼래요 여러분? 객관적 상담문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나 등호가 있고 같지 않은 게 있고 얘가 얘한테 심화를 하는 거 있다라고 세 개로 분류를 해놓으셨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되게 뭔가 약간 이론을 만들고 싶으셨나 봐.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필기대로 하세요. 필기대로. 선생님 두 분 다르시죠? 필기대로 하세요. 필기대로 해. 이거는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필기대로 해. 학교 선생님 필기대로 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이렇게 이견이 생기면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얘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객상을 일단 기억을 해놓으세요. 근데 객상을 이렇게 분류하는 건 나 또 처음 보거든. 굳이? 그러니까 보통 1, 2번이냐 1번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번이냐 1번만 놓고 있냐라고 싸우긴 해요. 근데 뭐 그건 일단 이렇게 할게요. 너무 할게. 너무 여기서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거 힘 빼지 말고 계속 봅시다. 모첨 벽에 거는 그런 자리에 등불만 이렇게 아니 잠깐 죄송해요. 모첨 찬 자리에 그러니까 찬 자리에 밤중이 왔대요. 그 모첨은 초가집을 얘기해. 초가집 찬 자리. 그래서 초가집의 추운 곳에 밤이 왔으니까 더 춥겠죠. 그러면 벽에 청등을 올려놓은 거야. 근데 청등이라는 건요, 등불이라는 건 옛날에 되게 귀했던 거고, 누군가 뭐 어떤 뭐 소식이 오거나 아니면 뭐 되게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쓰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청등이라는 것에서도 객관적 상담물을 학교 선생님께서 찾아서 써놓으신 것 같거든. 맞아? 너희 선생님은 그렇게 써놓으셨어? 반백청등도 객관적 상담물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 등불은 결국에는 님을 향한 내 마음이니까. 또는 이게 지금 님의 부재 상황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님의 부재 상황을 표현하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객관적 상담을 하신 거라서 학교 선생님 필기로 기억하세요. 둘 중에 뭐였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것도 여기 그러니까 빈벽 청등이 오히려 나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거다. 넘어갑시다. 오름에 날이며 해 뜨며 서성 버렸습니다. 적은 덧 역진하여 역진, 힘 역진, 다할진. 그래서 힘이 다 빠져 잠을 잠깐 잤어요. 자,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제 꿈 이야기입니다. 정성이 지긋해서 꿈에 님을 봤어요. 얼굴, 다시 한번 얘기하죠. 얼굴은 모습이라고. 어우. 근데 님이 늙어버렸어요.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 보여. 옷 같은 얼굴이. 마음에 먹은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발이 안 나와.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닭이 나를 잠을 깨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반벽청등은 벽 가운데 등불이 걸려 있고, 이게 청등이라는 게 그냥 거는 등불이 아니라 되게 약간 이벤트가 있을 때 켜는 거고, 또는 뭐 손님 오거나 할 때 켜거나, 그런 결국 님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반벽청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부재 상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상담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객관적 상담물을 통해서 화자의 마음이 더 심해지는 게 무슨 얘기냐? 내가 외로운데 주변에 뭐 커플들이 손잡고 가면 더 외로워지고, 내가 외로운데 갑자기 막 산타 뭐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예쁘면 그게 더를 나 서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나만 서러운 거니까 지금. 됐죠? 그리고 서성대고 헤매고 방황하는 그림이잖아. 방황하는 거니까 헤맨다, 여기 구절 찾았으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요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저는 여러분 서술형 만들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님은 어디서 만났어? 꿈에서 만난 거야. 됐어? 근데 이거를 중세고 그대로 쓰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써야 된다고? 시옷 기업꿈으로 써야 된다고. 됐죠? 따라서 꿈은 뭐라고? 매개체 역할도 하는 거죠. 왜? 님을 보게 됐으니까. 그럼 봐봐. 개성은 잠을 깨버렸죠? 장애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립구조가 나오는 거죠. 꿈과 개성은 매개체이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이것도 서술형에는 객관식으로 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어여쁘다는 뭐라고? 불쌍하다야. 그럼 누가 불쌍하겠어? 내가 불쌍한 거지. 그래서 어여쁜 그림자, 나를 쫓아간다? 그래, 내가 불쌍하니까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쫓아오는 거겠죠.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봐봐. 굳이 그림자에다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건 감정이 들어갔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보통? 감정이유라고 하고, 얘는 객관적 상담문의 일부거든. 필기 좀 해놓으세요. 왜냐면 선생님께서 자꾸 객상 하시니까 여기도 내시다가 객관식 선지로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이런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거야? 달이나 되겠대. 달이 되면 달빛으로 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소통의 가능성이 생기죠. 듣고 있다는 감녀가 갑자기 얘기해. 아유, 그러지 말고 비나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달빛은 그냥 뭐 하고 지나가면 되죠. 비는 뭐 맞아야 되고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 되어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 학교 선생님께 뭐라고 하셨냐? 달이 돼. 아니야, 비가 돼.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자세히 없니? 없네. 이 정도만 하세요. 뒤에 있어요? 아, 있네. 그렇지.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신이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 자, 공통점 뭐야? 결국에는 떨어지고요. 보인대요. 님에게 보내고 싶은 나의 마음이래. 그리고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매개체래요. 자, 라거는 봐봐. 밤에만 보여요. 구준비는 항상 돼요. 됐죠? 그리고 멀리서 그냥 은은히 접근하는 소극이지만 얘는 비로 때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이죠. 됐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금방 사라진다, 지속성이 있다. 이건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학교 선생님께 써주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면 뭐겠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 그럴 것이고, 많이 쓸수록 점수를 더 주시는 그런 서술형으로 되게 딱 좋겠죠. 여기는 키워드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려는 누구라고? 정철이라고. 님을 그리하고 있다고. 님은 누구라고? 당연히 임금님이라고. 을려가 사랑하고 현재는 단절 상황이라고. 자, 그럼 왜 여성화자로 썼을까? 자, 보통 남성화자가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시대상. 자신의 정석. 두 번째, 좀 더 애절해져요. 애절해진다고. 더군다나 남녀 간의 사랑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 감정을 호소하면 공감대 유발을 하기 쉽겠죠. 그리고 남들 하는 뻔한 얘기보다는 이렇게 좀 특수한 얘기를 통해서 좀 더 자신의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있었겠죠. 감녀 역할 보조적 하자다. 작품의 전개를 돕는다. 질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조언도 해준다. 세 가지 역할이 정확히 다 들어와. 이거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질문하는 부분 찾아 쓰시오, 위로하는 부분 찾아 쓰시오, 조언하는 부분 찾아 쓰시오. 질문하는 부분은 처음 세 줄이죠. 위로하는 부분은요,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미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겠죠. 조언하는 부분은요, 아예 그러지 말고 구준비나 되세요. 이런 부분을 낼 수도 있는 거. 어차피 우리 다 기억한 부분이고 기억나는 부분입니다. 중심하자요. 작가를 내면하는 거야. 나 서러워요. 슬픔도 얘기하지만 일단은 뭐야? 내 탓이야, 내 탓. 일단은 내 탓하고 조물주하다고. 근데 나 그래도 슬퍼요. 이런 얘기하고. 나 만나고 싶어요. 나 감정 안 변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아, 방금 내가 얘기한 거 쓰라고 나오잖아. 지금. 이거 쓰셔야 돼요. 이거 그대로 서술형해야 돼요. 이게 아마 배점이 제일 높을 것 같다. 나온다면. 그리고 나와버리면 여기서 애들 변별됩니다. 아시겠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주제 써보래요. 뭐 이 정도 쓰시면 충분하고요. 3인곡하고 비교하는 부분. 글쎄, 뭐 다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쭉 넘어갈 텐데 왜 이걸 쓰셨을까? 이거 왜 주셨어요? 수업하실 때 뭐 하신 부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자, 그냥 제가 잡아볼게요. 자기가간다면. 자,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4시간이지만 옛날에는 12시간으로 잡았던 거야. 1경, 2경, 뭐 3경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12시간이란 얘기예요. 한 달은 3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야? 항상 생각한다는 거야. 항상. 적은데 생각 마라. 이 시름을 있다고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 골수에 깨쳐니. 무슨 얘기야? 마음에도 맺혔고요. 아예 뼛속까지 사무쳐 있다는 얘기야. 님에 대한 감정이. 편작이 여리오나 이 병 어떠하리. 즉 님을 좋아해서, 님을 그리워해서, 님을 사랑해 생긴 상사병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 님의 탓이로다 라는 게 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탓은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원망보다는. 됐어. 차라리 나비 돼가지고 님 가까이 갈게, 거리를 줄일게, 소통은 하고 싶어, 그 얘기야. 님이 난질 노릇 난 찾아갈 거야. 자, 그럼 다. 자, 이거 범나비 찾으라고 나오겠죠. 다음 중 범나비에 해당하는 거 찾아 쓰시오. 표였잖아. 뭐겠어요? 첫 번째 달빛, 두 번째 구준비, 이 두 개입니다. 범나비 찾아 쓰라고 나오는 거야. 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소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나골, 아니면 나골을 그대로 써야 될 수도 있고, 맞죠? 구준비 그대로 써야 될 수도 있고. 됐습니까? 중색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나골, 구준비. 중색으로 그대로 쓰라고 썼으면 얘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 서술형 얘기를 했죠. 됐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또 나온다, 또 나와. 자, 감려 설정하면 주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객관적이 돼. 주변에서 물어봐 줬기 때문에 객관적이 되니까 주제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거고 공감대도 형성됩니다. 동시에 여인의 마음을 빗댈 수 있고 충성심 표현하는 여성화자, 을려의 세팅 이유는 이거죠. 그럼 실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신하고 문학에서는 임과 단절된, 임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여인. 객관상감을 포인트들 잘 기억하시라고요. 뭐 순우리만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이런 장르를 춘신연주지사라는 장르, 갈래라는 키워드를 물어보면 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참고로 나왔으니까 전 출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3, 4조, 4, 4조, 사음보, 연속제, 행수제한 없음 이런 규칙을, 이런 형식을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서사분사 결사의 구조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시조와의 비교 대조가 나온 거죠. 근데 가사는 좀 더 자유롭다. 그리고 구체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물어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고 허생전의 시험 범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